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은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을지병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을지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도산대로의 대표적인 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던 위례신사선에 대한 역이 개통되는 개통 예정인 그런 사거리입니다. 입구가 나올 자리까지도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 도산대로를 저는 이제 항상 다니면서 좀 역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개통 소식이 저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기점인 위례중앙역에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종점은 신사역입니다. 저희가 아는 지하철이 아닌 경전철로서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주변 지역에는 충분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근 주민들이나 이제 소유하신 건물주분들은 반기는 호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 호재를 이제 토대 삼아서 뭐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작년에 이제 대로변에 매입하신 박태준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하시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호재 때문만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을지병원의 뒷골목 같은 경우가 강남에서 뭐 최근 신축을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현장인데, 앞서 이 지역의 중개부터 관리까지 올인원으로 하고 계시는 이창현 팀장님께 의존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팀장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디로 가나요, 팀장님? 우선은 도산대로 이면, 네. 노현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산대로 이면으로 지금 가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 불과 3년 전만 해도 주택가로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 네. 도산대로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권이었어요. 네. 도산대로라는 영향력이 큰 도로에 껴있는 위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저평가돼 있던 물건지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네. 그 건물들을 보고서 이제 개발을 시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옥이 좀 많은 지역인 것 같은데 네네. 맞나요? 아니면 뭐 맛집들도 요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보통 맛집 같은 경우는 로컬 맛집들이 많이 있고요. 로컬 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었는데, 네. 우선 뭐 도산대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조수떡볶이라든가 네. 크레마늘 업체라든가 네. 뭐 사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이런 좋은 환경에 이런 좋은 땅들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은 뭐 오피스 상권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님분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네. 어느 쪽부터 가실 생각이세요? 우선은 저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네. 라인으로 한번 쭉 올라가서 네. 작년에 최고가를 찍은 건물 한번 보고. 이 지역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고가를 찍은 건물이 신축 건물인가요? 아니면 뭐 부지가? 우선 최고가를 찍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신축에 힘을 줬던 건물들이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러 가는 건물은 신축을 해서 바로 대판 사례고요. 제가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임대 현수막이 있던 걸로 확인이 돼서 네. 임대를 안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안 맞추고 바로 현재는 뭐 점유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주변에 지금 보면은 신축하고 있는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기 옆에도 그렇고 저기 앞에도 그렇고, 답사도는 직원들이나 뭐 팀장님들 말에 의하면 그냥 한 10분, 15분 걸었는데 신축 현장이 뭐 20개씩 된다고. 여기도 지금 신축해가지고 완공한 것 같고. 네, 여기도 최근에 완공을 해서 네. 임대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군요. 요것들을 제가 중개를 했었죠. 좋은 가격에 매도를 도와드렸었는데, 그 당시 여기 평당 1억이었는데 전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을 받아들였던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1층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정육 공방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뭐 우정 양곱창, 항상 뭐 웨이팅이 있는 되게 장사가 잘 되는 두 터줏대감 맛집들이 버티고 있는 그 골목입니다. 오른쪽에도 신축. 네, 이 건물도 토지값만 1억 4천에. 토지값만? 네. 근데 1억 4천. 근데 저도 괜찮다고 봤던 게, 네. 지금 보시면은 저쪽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네. 도산대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상대 접근성이 좀 괜찮아서, 그리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신축하는데 어느 정도 면적에 대해서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기 지역이 바뀌는 게 을지병원 역 때문 아니면 뭐 아난티 같은 호텔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매수인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위례신사선 호재가 좀 반영이 됐었고요.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 공사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하기 나름이잖아요. 낡은 주택들이나 건물들이 부셔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입주 안에 임차사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임차사들이 뭐 좀 좋은 업종들로 좀 채워진다면 아마 동네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투자하실 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하는 지역이 많은 현장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라인의 최고가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던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완공이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축이라면서요. 지금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마 매수하신 분이 지금 새로 공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원래 이전에는 신축이 완료가 됐던 물건이고요. 저 내부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지 않을까? 아니면은 건물이 완전 스타일이 아니거나. 저는 궁금한 게 이찬희 팀장님 생각에는 이게 왜 최고가를 찍은 것 같은지. 상대적으로 토지가 좀 작습니다. 토지가 작다 보면은 매매가는 조금 작다 보니까 좀 높은 평당가로 계약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제 토지가 55평, 평당 1억 8천. 작네요. 네, 좀 어. 작습니다. 해서 네. 100억 초반대로 어. 매입을 하게 된 사례라고. 매가가 신축인데도 대비하고 뭐 강남권에서 가볍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조금 비싼 평당가에 팔릴 수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주변의 시세는 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최근 6개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신축이 필요한 물건지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전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 4월 달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평당 1억 4천에 계약이 됐다고. 나온 물건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주변에. 맞습니다. 그리고 팔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신축하고 있는 현장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원래는 뭐였죠, 여기? 원래는 이제 단독주택이었었고요. 네. 그 전 소유주분께서는 실거주를 오래 하셨던 음.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매입하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주택 대출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어서 네네. 그때 당시에는 잔금전 멸실 조건으로 네. 매입을 하게 되셨고 네네. 매수인분은 이제 토지만 매입을 하게 돼서 네. 이제 신축으로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추천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 매물을. 그때 당시 매수인분께서는 네. 우선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셨고 처음에는 완성형, 그러니까 수익률이 잘 나온 매물을 원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이제 금액이 너무 높게 측정이 돼 있는 매물밖에 없다 보니까 받을 금액을 다 받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감당을 하시고 그런 매물을 공급해서 조금 더 큰 차익을 단기적으로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생애 첫 신축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짜고 매입을 하셨나요? 해당 위치에 신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임차인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드렸고요. 하고 현장에 와서 실제로 같이 답사를 통해서 임차 업종들, 사옥으로 쓰고 있는 사업체들을 같이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선 신축을 하자라고 설계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임대를 아예 그러면은 타겟팅을 하고 설계를 진행을 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건축주분께서 부담감도 있었지만 네. 우선은 뭐 옆에서 봐드리는 중개인도 있었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설계사님도 계셨고 토대에서 옆에서 계속 피드백이라든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런 민원들이 실제로 발생이 돼서 건축주분도 이제 미리 알고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좀 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평당가가 거의 얼마 정도 매입을 그때 토지값만 평당 5,800에 하셨죠? 여기 시세가 얼마 그랬죠? 평당 1억 4천 정도. 어. 네. 이만큼 올랐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사셨어요? 2020년도에 매입을 하셨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같은 월에 평당가가 1억이었었습니다. 1억이었었는데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수인분들은 조금 딜을 하셨죠. 내고를 한다던가 그 사이에 먼저 매입을 하신 거고요. 지금 1층에 안테나 엔터테인먼트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1층은 되게 예쁜 꽃집이에요. 저는 진짜 건물에 꽃집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네, 보면은 맞습니다. 1층에 꽃집들이 있는 그런 건물들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부터 5층은 그러면 아까 앞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이제 크레마에서 계열사가 다 네, 전체 맞습니다. 임대하는 걸로. 그럼 지하 1층은 이 엔터테인먼트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설계를 했었나요? 저희가 애초 이제 설계를 할 때 전 층고를 높여서 5m까지 봤습니다. 스튜디오나 아니면 엔터, 연습실로 조금 타겟팅을 해서 이제 신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안테나 측에서 댄스 연습실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임차 다 맞춰져 있는데 네. 관리는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세요? 지금 따로 용역비를 받으면서 네. 건물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주 1회씩 방문을 하면서 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주차장 기둥을 누가 파손을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와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곳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파손하신 분이 그냥 가셨던 것 같은데 빨리 잡아서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네, 네. CCTV 돌려가지고 빨리 잡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뭐 매번 이제 건물 주인분들, 소유주분들이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맞습니다. 가까이 근거리에 위치했다면 뭐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업체들이나 아니면 중개했던 중개인한테 맡겨서 뭐 기본적인 관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사례들을 계속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한번 저희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저희 채널 통해서 아니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